네, 세 번째 테마를 가겠습니다. 네, 아까 384쪽에 서희기 시조 7번 작품 별표 하나였습니다. 네, 387쪽 세 번째 테마는 도덕과 훈계의 시조들입니다. 네, 이것은 유교적 가치관, 교훈적 내용의 작품들이 되겠어요. 첫 번째 1번 별표 하나를 다시고요. 작가 이직의 밑줄을 쳐봐요. 자, 미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 이직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직. 요 사람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고려를 변심하고 조선에 협력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역사 앞에 떳떳했다는 얘기야.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내용이에요. 봅시다. 까마귀 검도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까마귀 동그라미 쳐요. 개국공신. 작자 자신이 되겠어요. 조선 왕조에 가담한 자들이야. 화자 이직의 입장에서 동그라미 친 겁니다. 백로야 웃지 마라. 백로 세모쳐요. 고려의 신하 되겠어요. 이직의 입장에서는 그 백로 고려의 신하들 위선자로 본 거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거물소냐. 까마귀를 말하죠. 아마도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건 백로를 얘기하죠. 너가 이제 백로야. 백로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와 백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역사 앞에서 결백하다는, 정당하다는 개국 공신의 결백성을 드러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주목.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나이는 아실 것 같은데요. KBS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했나요? KBS에서 예능 프로 중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네. 이희재 MC 보고 그런 프로 있었죠? 네. 거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황당 실험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고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그 실제로 실험을 하더라고. 이게 이제 진실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직에 지금 본 이 시조를 갖다가 실제 실험을 해서 까마귀와 백로를 잡아다가 관찰해. 근데요. 실제로 까마귀를 잡아다 보니까 까마귀 털이 검은색이죠. 근데 속살은 흰색이야. 백로를 잡아다 관찰해 보니까 겉은 흰색인데 속살은 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진실 뭐 이렇게 이거 진실이더라고.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 예, 감사 주제 표현 밑줄. 다음 2번, 3번, 4번 묶어서 별표 2개. 그 이름도 유명한 도산 12곡입니다. 태계 2항의 도산 12곡이야. 전체가 12수로 된 연시조가 되겠어요. 도산 12곡은 전반부의 전육곡, 후반부의 후육곡으로 구성됐는데 이 전육곡은
한자를 쓰세요. 언지라 그래요. 말씀은 뜻지. 자연에 묻혀 사는 뜻을 나타냈다. 쉽게 말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나타낸 거야. 그런데 후육곡에 나오는 내용은 또 다르다. 언학이라 그래. 배울 학자. 언학. 이것은 학문 수양의 길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한그름은 뭐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쵸? 학자로서의 학문상의 길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2번, 3번, 4번은 모두 후육곡의 내용이에요. 2번이 도산12곡의 구수, 3번이 10수, 4번이 11수의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개는 모두 후육곡, 즉 학문수양의 삶을 나타냅니다. 듣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396쪽을 잠깐 보세요. 396쪽에 22번 2항에 이것도 도산12곡이야. 이거는 서곡, 그러니까 도산12곡의 제1수야. 제1수. 그러니까 396쪽에 22번 22번 작품 396쪽에 있는 22번은 이거 세 개랑은 또 다른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예요. 도산12곡 이렇게 4개를 주고요. 다른 거 물으면요. 이거 22번 이건 다른 거야. 이건 전반부 내용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3개 보고 그 다음에 22번 가서 먼저 당겨서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먼저 봅시다. 2번. 고인도 나를 못 빼고 고인 밑줄. 자, 거기서 고인은 유교적인 성인들을 말합니다. 학문적 대상, 공자, 맹자 같은 성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한자가 옛고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고인, 연고고자 쓰는 고인,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연고고자가 아니라 이건 옛고자 쓰는 고인으로 유교적 성인들을 말해.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어도 여단길 동그라미. 여다가 이제 가다의 뜻으로 갔던 길, 즉 학문수양 앞에 있네. 여단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성현들의 뜻을 이어받아 변함없는 학문수양의 의지를 전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이 작품 연세법을 썼어요. 수사법, 연세법. 지금 보면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런 식으로 말의 꼬리에 꼬리를 잡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적 수법, 연세법을 썼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숙과 사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숙과 사사란 말이 있는데 사숙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름 사숙이고요. 사사는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에요. 위에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겠지.
네?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사수기요, 사사요? 실강 듣고 있죠? 여러분은 저한테 사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절은 지금 사수기야, 사사야? 사수. 시대가 지금 공자, 맹자랑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이고. 이건 이제 사수기라 그래야 돼? 감상 주제 밑줄. 표현도 밑줄. 표현의 연서법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어요. 당시에 여단길 동그라미 같던 길 여단길 학문소양의 길입니다.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오니 연디 세모 간 곳. 자, 여기서 연디는 벼슬살이 관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단길이랑 연디랑 서로 대조 표시예요. 마음을 마르리 이렇게 돼서 잠시 벼슬길에 올랐던 자신의 삶을 반성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학문 수양의 결의를 다진다. 옆에 적어. 반성적 태도. 자, 관련 작품 나와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시 가운데서 이 비슷한 게 있었지 뭐야. 정약용의 보릿타자. 요거랑 연관된다. 정약용의 보릿타적에서도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못하고 벼슬길 헤매리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곳이 바로 낙원이다는 반성적 태도. 여기도 반성적 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감상 주제 표현 모두 밑줄. 4번 갑시다. 계속되는 도산 12곡입니다. 청산 동그라미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망고 밑줄 오랜 세월 푸르며 유수 동그라미 흐르는 물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끝이지 아니하는 거. 청산과 유수 옆으로 화살표 쫙 빼요. 저거요. 첫 번째 불변성 영원성이다. 두 번째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이에요. 동경의 대상이다. 이게 청산과 유수의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도 끝이지 말고 망고상청하리라. 망고상청 앞에다 적어요. 청산과 유수처럼 만고상청 늘 변함없이 풀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청산과 유수처럼 변함없는 학문수양의 의지를 다집니다. 주제, 표현 밑줄. 그리고 밑에 알맹이 청산과 유수의 상징적 의미 두 번째 줄 쳐. 영원한 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순간자인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 아까 얘기한 그 또 하나의 도산12곡 완전 주제가 다른 도산12곡을 미리 당겨서 하나 더 보겠어요. 교재는 396쪽을 먼저 펴겠습니다. 22번 작품 별표 하나 다시고요. 396쪽에 22번 도산12곡의 서곡이 되겠습니다. 제1수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 밑줄. 초야가 시골이에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인데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삶.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야, 아이씨 이양이 어리석으면 도대체 누가 똑똑한데요? 조선 최고 약자인데 그치? 예. 이렇다 어떠하리요? 하물며 천속고항 밑줄. 주모
한자성어 배우고 있어요. 천속고황, 연하고질, 연하지벽. 이게 세 개가 같은 뜻인데, 여기서 천석과 연하는 자연을 얘기해요. 고황, 고질, 지벽은 애착, 몹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 따라하세요. 천석고황, 연하고질, 연하지벽.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어디서 배우냐? 여기 봐. 관동별곡 배우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 한자성어 3개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관동별곡 첫 구절이 강호의 병이 깊어 이렇게 시작해요. 자연의 병이 깊었다. 그러면서 이 한자성어 3개로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때 또 배워요. 원위치.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 못하리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자연을 즐기는 삶을 나타냈어요. 감상, 주제, 표현 줄치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나왔던 도산 12곡 2, 3, 4번 세 개랑은 주제가 완전 다르다. 이질적이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알겠죠? 원 위치로 가겠어요. (5번) 별 2개 김삼현의 시조입니다. 공명을 즐겨봐라. 공명세모. 공을 세워 이름을 드러내. 공명이라 그래요. 영욕이 반이로다. 영욕. 영광과 치욕이 반반이로다. 영광이 50%면 치욕도 50% 있다는 얘기야. 부기세모. 부기를 탐치 마라. 욕심내지 마라. 위기를 밟느니라. 우리는 일신. 일신이 한각허니. 일신이 한각허니 밑줄. 부기와 공명을 멀리하니 그 뜻이에요. 두려운 일이 없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기 공명의 헛됨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제 밑줄. 주제 줄 쳤어요? 네. 탐욕의 경계 가려 열고 적습니다. 안분지족. 이것도 결국 안분지족이죠? 욕심 없는 거죠? 욕심 없이 분수를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기공명을 탐하지 않고? 네. 이런 것도 안분지족이야? 6번 별 2개. 적자 미상이고요. 먼저 정리하고 가겠어요. 6번은. 여기 봐요. 6번 작품에서 벌레 군뱅이가 나와요.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됐어요. 여기서 군뱅이는 천한 신분, 낮은 신분이 되겠어요. 매미는 고귀한 신분, 높은 신분을 뜻해요. 군뱅이가 매미가 됐다. 즉 천하고 낮은 신분이 고귀하고 높은 신분이 된 거야. 하지만 거미줄이 있어. 벼슬살이의 위태로움이에요. 그것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야. 높은 벼슬을 얻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벼슬살이의 험난함을 경계하는 시조입니다. 봅시다. 군벙이, 세모, 군뱅이,
천한 신분, 낮은 신분이에요. 매암, 동그라미, 매미, 고귀한 신분, 높은 신분이야. 되어 날에 돋쳐 날아올라. 날개가 돋아 날아올라. 높은 남개 밑줄, 높고 높은 나무에, 이것은 높은 지위와 신분을 뜻합니다. 소리는 좋거니와 그 위에 거미줄 세모, 벼슬사리의 위태로움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두 가지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이 작품에서 한자성어 하나를 얘기할 텐데, 이게 벼슬 환자고요. 바다 해자, 바람 풍자, 물결 파자로 환의 풍파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환의 풍파. 벼슬 사리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 그래서 우리는 한의 풍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문으로 제시되고 문법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언어의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냐를 물었어요. 이거 늘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령적 기능. 언어의 기능 가운데 지령적 기능이야. 그런 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감상 주제 밑줄. 표현도 좀 치고. 7번 갑시다. 별표 하나, 변계량의 시조. 내해 좋다 하고, 나에게 좋다 하고, 남이 싫은 일은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옳은 의자야. 옳은 일이 아니면 좇지 말라. 좇다는 따르다의 뜻이에요. 좇다가 뭐라고요? 두 개 얘기할게요. 고어로 좇다는 따르다예요. 발음 잘해야 돼. 그리고 삼기다라는 말은요, 생기다 또는 태어나다. 두 개 알아둬요. 옳은 일이 아니면 좇지 마라, 따르지 말라. 우리는 천성 밑줄, 타고난 품성을 지키어 삼기다 뜻이 뭐겠어요, 여기서는? 태어나다? 생기다? 생긴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겠어요. 옳은 일을 쫓으며 천성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죠? 예. 관련 작품 하나 적겠어요. 참고 표시하고 현대시 가운데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현대시에서 배웁니다. 관련 작품이죠. 그렇죠?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있어서도 탁월한 천성을 지키는 삶을 나타내죠. 예. 관련 작품이야. 주제 밑줄. 8번 갑시다. 별표 2개. 신흠의 시조인데 먼저 정리할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같은 물이 있어요. 물. 여기서 같은 물은 같은 나라를 의미해. 이 물에
여기 백로야, 백로. 백로의 다리만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어. 고기. 백로도 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죠. 고기도 물고기도 여기 지금 안에 물에 안에 살고 있다. 그치? 네. 근데 요 백로가 요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부리를 가지고 찍어서 먹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그 찰나야. 여기서 백로는 이런 당쟁의 세력들, 여기서 고기는 당쟁의 희생자들, 선량한 신하들이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되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당쟁을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같은 물에 살고 있는데 잡아먹으려 해서 뭐 하겠느냐? 화목하게 살자. 화목을 강조하고 있다. 봅시다. 내과에 헤오라바 세모, 헤오라비 백로 되겠어요. 당정의 세력들입니다. 백로가 무슨 일 서인난다. 무슨 일로 서인난다. 거기 지금 난다가 적혀 있죠. 니은다가 적혀 있는데 지금은 니은다 그러면 평서형 어미지. 과거에는 이렇게 니은다를 쓰면 이게 의문형 어미였어요. 그래서 해석이 의문형으로 돼야 돼. 느냐 이런 해석이 되면 되겠어요.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욕심 없는 저 고기를, 고기 동그라미, 당정의 희생자들, 선량한 신하들이에요. 헤오라비 고기 대조 표시예요. 여 무슨 마련한다. 여보아 무엇 하려느냐? 아마도 한물 같은 물 한물 밑줄 같은 나라에 있거니 네 자신들 없다리 잊어버린들 없더리. 감상 주제 출시입니다. 9번 작품 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남구만의 시조입니다. 동창이 동쪽 해가 되겠어요. 동쪽에 해가 밝았느냐? 노고지리가 종달새예요. 종달새가 온다. 소를 치는 아이는 여태는 아직 아니 일어났느냐? 지금 말입니다. 여기 봐.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날이 샜는데 아직도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일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게으름 피우는 아이에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야 임마 가서 일해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제 넘어 고개 넘어 살의 김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언제 갈려 하느냐? 근면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감상 주제 밑줄 10번 별 3개. 박일로, 노계 박일로의 시조입니다. 주목. 이런 내용이야. 여기 봐. 노계 박일로가 친구였던 한음 이덕형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요. 친구 집에 가서 대접을 이제 받는데 소반 위에 홍시기를 대접받아요. 홍시가 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홍시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불효를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봅시다. 반중 소반 위의 조홍가, 이게 홍시야, 홍시. 홍시가 고와도 보이나다.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이때 유자는 귤을 얘기하는데, 귤이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자, 요 중장 부분은 고사가 인용된 건데,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육적의 회귤고사라고 있어요. 이것이 인용된 거다. 주모, 얘기 듣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6살 난 꼬마 아이 이름이 육적이야. 이 아이가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상에 귤이 있어요. 이 귤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야. 참, 6살이면 참 아이인데, 그쵸? 아주 꼬마 아이인데, 그쵸? 이 6살 난 꼬마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귤을 품에 품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자빠졌대. 그래 품었던 귤들이 바닥에 탁 내동댕이 친 거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저 6살 난 꼬마 아이도 저 어머니를 생각해서 저렇게 귤을 품에 품고 가는구나 하고 모두 감동을 받았대요. 이게 그 유명한 회귤고사예요. 그게 인용된 거야. 이게 사실 귤은 아니고 홍시였지. 그 얘기야. 회귤고사의 귤은 아니라도 나도 그 육적처럼 이 홍시를 품어감직도 하다마는, 이해되십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네. 품어가야 반길이 동그라미. 어머니야, 이게. 어머니. 반길이가 없으니. 어머니 돌아가신 거죠? 네. 글로 서로 하나다. 밑줄. 그것으로 서러워하노라. 한자서가 바로 하나를 적겠는데, 바로 풍수지탄. 요거는 100% 한자서가 시험 문제 나와요. 불효를 탄식하는 거예요. 감상 주제 밑줄. 아래쪽 표현에 회귤 고사 동그라미. 아까 얘기한 거예요. 11번 갑시다. 별표 하나. 윤선도의 시조입니다. 비 오는데 들히 가랴. 일단 밑줄. 들에 가랴. 사립이 문이야. 문을 닫고 쇼가 소를 먹여라. 마히. 이때 마는 장마를 얘기해요. 장마가 매양이랴. 매양은 항상이란 뜻이야. 항상이랴, 매양이랴, 밑줄 쳐. 자, 들히 가랴랑 매향이랴랑 두 개 하살표로 밑으로 쫙 빼. 반어법이라고 적어요. 고전문학에서 흔치 않은 반어법이 구사됐어요. 무슨 말이냐? 위에 거부터 비가 오는데 장마철이야 지금. 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들에 가지 않는 거지. 그 다음 밑에도 장마가 항상인 게 아니라 실은 항상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반대로 표현해서 반어법이다 이 말씀이야. 잠기 연장, 쟁기와 연장을 다스려라. 손질하여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의 긴 밭을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긴긴 여름 장마철에 농촌 생활을 나타냈어요. 감상 주제 밑줄. 밑에 표현에 반어적 동그라미 치고. 12번, 13번 두 개 묶어서 별표 두 개 치세요. 12, 13 묶어서 별 두 개.
네, 정철의 훈민가 되겠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이 작품은 총 16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죠. 그때 쓴 게 관동별곡이고요. 관찰사로 이제 재직할 때 쓴 시조예요.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유교적인 이런 윤리 덕목의 실천을 당부합니다. 이건 목적이 뭐냐? 백성들을 계몽하려는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교화, 교육적인 차원이다. 그래, 유교적인 덕목의 실천을 당부하는 내용의 16수로 된 연시조를 쓰게 돼. 그 중에 이제 두 수가 되겠어요. 12번은 훈민가의 제13수가 되겠고요. 13번은 훈민가의 제16수 마지막 수가 되겠어요. 12번 봅시다. 오늘도 다 세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중장이 밑줄 짜. 내 논을 다 메었으면 너의 논도 메어주마.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아래쪽 감상에 상부상조 보입니까? 밑줄.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것이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올길에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꾸나. 농촌사의 근면과 상부상조를 권유해요. 주제 밑줄. 다음 13번. 이고진 저 늙은이. 늙은이 노인을 말해요. 짐을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나 무거울까? 노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있는 거죠. 네. 노인을 공경하고 있는 거지. 네. 늙어도 셀외락하등 늙어서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그래서 노인 공경, 경로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제 밑줄. 주목. 유교적인 윤리덕목 가운데 삼강오륜의 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오륜. 5가지 윤리덕목. 첫 번째,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돼. 예, 이건 효를 말해요. 두 번째,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 의리가 있어야 돼. 이건 충을 얘기해요. 세 번째,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간에, 부부 간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걸 말해. 4번이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 이걸 어른을 공경하는 거야. 어른을 공경.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야? 경로. 5번이 부모 유신이에요.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돼. 이거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믿음, 신의가 있어야 된다. 요건 부모 유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13번의 작품은 오륜의 항목 가운데서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2020년 서방직 기출문제였어요. 한자성어 문제로 나왔는데 장유서 한자가 나왔고요. 네, 그 문제가 2020년 서방직 국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문제였다. 이 시절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한자성어를 몰랐다는 뜻인데 심의대 너무 심합니다. 이 장유유서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장유유서를 읽지를 못한 건지 장유유서 뜻을 모르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14번 별 2개. 네, 주세붕의 오륜가예요. 총 6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자, 여기서 오륜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 오륜가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인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부유배를 얘기합니다. 남편 공경을 말해요. 네? 제아비가 남편이 밭을 가려고 왔는데 밭골이 이고 가서 여기서 밭골이는 새참이에요. 새참. 쉽게 말해서 도시락. 주모. 밭에서 일하는데 강주리 같은 데도 이렇게 도시락 새참 이고 가는 거 아십니까? 안다고 해주세요. 그거 가는 거야, 이제. 간식을. 그 다음에 밑줄 쳐요. 관상이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 새참을 머리에 이고 가서 남편한테 밑자가 눈썹 밑자인데, 눈썹 높이까지 올려서 밥상을 남편한테 뭐 하는 거다? 바치는 거다. 한자성어 거한재미. 밑에 적혀 있을 거예요. 거한재미 보여요, 밑에? 네. 예, 줄 쳐요. 이 거한재미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남편 공경이야. 그 정도로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올려가지고 남편한테 밥상을 바친다는 뜻이야.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알겠죠? 유교사 얘기예요. 봉건사 얘기입니다. 요즘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즘 뭐 이런 걸 기대했다가는요, 강 큰 남자고, 요즘 이 거한 재미를 외치다가는요, 너 퇴근하고 오면 이제 비밀번호 바뀌어. 쫓겨나기 딱 10상이야. 알겠지? 예. 밥 차려주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고 다 먹고 설거지. 그치? 그래야 돼.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여자들 인간적으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뭐 괜찮은데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밖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퇴근하고 오면 최소한 그건 좀 밥 좀 차려주라. 일하고 왔는데 그래도 고생하고 퇴근하고 오면 그래도 그건 좀 그래도 결혼했으면 그래도 아내가 좀 밥을 차려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 일하고 왔는데 그 참 자빠자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뭐 신세대니 뭐 세상이 바뀌어도 그래도 뭐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안 그래요. 저는요 좀 많이 좀 보수적이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어서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진짜 거한 재미를 실천하신 분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셨는데 집에 오면 진짜 딱 3마디만 하세요. 진짜 무뚝뚝의 대명사이셨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퇴근하고 오시면, 그래, 첫 번째, 그래도 엄마 찾더라고. 엄마 어디 갔나? 엄마 어디 가냐? 네 엄마 어디 갔나? 첫 번째. 두 번째, 밥 먹자. 세 번째, 집에서 하시는 말, 고마 자라. 딱 진짜 하루에 3마디 하시는 분이셨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나 진짜 무서웠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검도를 옛날에 좀 젊은 시절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 이 검도 칼이 있었어요. 대나무 이 검도 칼 있죠. 죽도 그게 항상 비치가 돼 있었어. 저희 집은 이제 형제만 남동생하고 저는 둘이 이제 형제인데 제가 이제 맞이고요. 제 밑에 이제 3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저희 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맞았어요. 죽도로. 엎드리 뻗쳐하고 10대씩 맞았어요. 웃긴 거는 우리는 동생이 잘못하면 형도 같이 맞아요. 형이 잘못하면 동생도 같이 맞아. 이거 완전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었어요. 연대 책임제야.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무서웠어요. 10대를 풀스윙으로 때리시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피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힘을 꽉 주고 버텨야 돼.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맞은 게 24살 때 맞았어요. 군대 가서 병장 휴가 말년 휴가 나왔을 때인데 거기 제가 마지막으로 맞은 건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집에서 와 자야 된다. 이게 소신이신 분이셔서 외박을 굉장히 싫어하셨거든.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마셔가지고 외박을 했어.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갔더니 하필 그날이 또 일요일이어서 현관문 들고 딱 조용히 아무도 없고 싶어 딱 들어갔더니 이 새끼 알 때 정신 못 차렸다고 뻗쳐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맞은 거였어. 그때가 24살. 그런 분이셨어. 대쪽 같은 분이셨는데 되게 엄했어.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면 천하 없어도 아침에 6시 반 되면 밥 먹어야 돼. 아침을 꼭 드셨는데 6시 반 되면 온 가족이 다 그 식탁에 둘러 앉아야 돼. 그 뭐 밥 먹을 때만 그냥 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는 생각 없어요. 이런 건 우리 집에서 통하지 않았어. 6시 반 돼가지고 식탁에 딱 도열해 있지 않으면 와가지고 밟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막 자는데 밟아. 이 게으른 새끼 집안 망친다고. 그러니까 그건 통하지 않았어. 무조건 딱 6시 반 되면 식탁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 밥 먹고 아버지 출근하고 나면 다시 와서 자더라도. 그랬거든? 그리고 이 밥상도 한 몇 번 엎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이제 반찬 3개 이상 올라가면 사치 부린다고. 상을 살면서 한 5번 엎은 것 같아. 이게 김치 빼고 반찬 3개를 절대 넘으면 안 돼. 어쩌다가 이제 엄마가 반찬 좀 몇 개 좀 놓잖아. 상 엎어버리셔. 완전히 그냥 꼰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말을 못하게 했어. 근데 이것도 참, 그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아침 먹는 거는 참 좋은 거지, 그치? 저도 그래서 아침을 꼭 먹는데,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건강에도 좋고 좋은 거잖아요. 먹는 건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가족끼리 그때 아니면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그때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린 밥 먹을 때
자, 도열에 있다가 아버지 이제 이거 수저 드시면 같이 이제 속도도 맞춰야 돼. 먼지 내나지도 못해. 따닥. 그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조용히 있었고, 동생이랑. 떠드는 사람은 엄마만 떠들어. 엄마 혼자 막 속달을 막 해. 우리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지. 막 얘기하시면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한마디로 잠재우셨을 때 밥알 튄다! 그게 그런 분이셨어. 아주 그냥 뭐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이제 그때는 뭐 너무나 무서웠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 아주 엄한 꼰대 아버지. 조선시대에 태어나셔야 됐어. 시대를 잘못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옛날에 그 아버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이고 꼰대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아버지 나이만큼 나이를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가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대전 집에 가끔 오시면 며칠 있다가 그렇게 가시고 하세요. 지금 동생이랑 경기 쪽에 살고 계신데 오면 한 며칠 있다 가시는데 오면 올 때마다 얘기하세요. 너는 어쩌면 갈수록 네 아버지랑 똑같이 담장을 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반찬까지 똑같은 거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옛날에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끊을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먹는 반찬이 있었어요. 절대 딴 사람은 안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먹던 반찬이 뭐 있었는가 하면 그 천엽 아세요? 천엽? 그 걸레 같은 거 생긴 거 있죠? 응? 소 그 천엽. 그거를 우리 아버지 즐겨 드셨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더라고. 나 어릴 때 그거 보고요. 와, 우리 아버지는 미개인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뭐 저런 걸레 같은 걸 드시나. 딱 걸레같이 생겼잖아. 쭈글쭈글한 게 시커먼 게.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지가 또 잘 듣게 듣던 게 여러분 아시는데 나물 중에 쓴바기 나물이라고 있어요. 그거요. 아무 맛도 없고요. 그냥 쓴내만 나요. 쓴내. 그걸 그렇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또 드셨던 게 고추 그거 이렇게 부각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반찬으로 드시고 뭐 술안주로 드시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부각 뭔지 아시죠? 소금 설탕 뿌려가지고 먹더라고. 그것도 매운 그 청양고추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야 저것도 그 옛날에는 뭐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아버지가 먹던 그 세 가지 음식을요 내가 요즘 즐겨 먹고 있어요. 그것도 찾아서 주문해서까지 먹고 있어요. 그 고추 부각이 먹고 싶어서 그걸 또 막 그거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뭐 옥션 이랬는데 시켰는데 옛날 거와 비슷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쓴박이 나물도 그것도 전통시장 가면 뭐 어떻게 한 가급씩 나오는데 그거 사서 오고 그 걸레같이 생긴 거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소주에 그걸 먹고 있다니까. 옛날에 그 아버지가 드셨던 것처럼. 그러면 옆에 지언니가 쳐다보는데 옛날에 내가 쳐다보니까 똑같이 쳐다봐. 오빠 뭐 이 사람 그 먹어.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거든. 날 좀비 보듯이 쳐다봐. 근데 그게 이제 도는 거야 이렇게. 결국 세대가 또 도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돌더라고. 지금 또 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꼰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예언이가 또 나를 꼰대라고 불러요. 나는 꼰대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조선시대 꼰대이셨거든. 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내가 이 식탁에 손을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지압이 붙자죠. 남편 붙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언아. 예언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 농담으로 얘기한 거. 그때 예언이가 옆에 있었어, 마치. 제 아내한테 이게 하늘 천자거든. 이게 하늘 천자인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하늘 위에 뚫고 올라간 사람이 남편이야. 어? 이게 지압이 붙자야, 남편 붙자야. 그리고 남편 붙자 옆에 이게 볼 견자인데 이게 법규자야. 남편이 바라다 보는 것이 그게 곧 법이야. 이걸 이제 이 한자는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유교 사회니까 남존여비에 옛날에 그렇게 만든 글자예요. 그걸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예언이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 그러더니 막 한참 지나가지고 예언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무슨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빠는 꼰대래. 왜 아빠가 왜 꼰대야? 아빠는 꼰대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잖아. 남편이 뭐 하늘 위에 뚫고 간 사람이라며. 그러면 꼰대지 뭐야. 근데 이게 또 세월이 도는 겁니다. 한 세대가 또 도는 거예요. 옛날에 날 그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 심정. 똑같이 우리 지연이하고 예언이가 또 나를 그렇게 바라다 보고 꼰대라 부르고 또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더니 똑같이 다 안다 그러고 그렇게 또 한 세대가 흐르겠죠? 우리 지연이는 또 나중에 또 천엽 사다가 또 처먹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세대는 흐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그 아들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 그러지.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딸들이 그래.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한 그런 소설 제목도 있는데 나는 엄마같이 절대 살지 않을래. 근데 너 나중에 엄마같이 살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DNA 유전자가 엄마한테 받은 거고 네가 평생 살면서 환경이 그걸 보고 자랐고 또 네가 그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엄마의 삶을 그대로 또 살게 돼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딸을 보면 자기 어린 시절이 보이는 거고 그 딸은 그 엄마를 보면서 나중에 그 엄마의 삶을 또 담망하는 거고 그렇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쓸데없는 얘기 길게 했습니다. 네. 친코도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손님이나 다르실까 이렇게 얘기해서 손님을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공경하라 이런 뜻의 시조였습니다. 감상 주제 줄치겠습니다. 그 주제가 부부 유별 항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표현의 거한점이 한자성어 알아두시고 한자성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까지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